자, 이번 시간에 오이도역 주변에 있는 경매 물건을 보겠습니다. 4호선과 수인 분당선이 만나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가 좋기는 한데 옛날 동네라서 조금 인기는 별로입니다. 자, 다들 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97년, 98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이 돼가는 아파트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과수원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오이도역 앞에 상당히 가까운. 근데 이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7억 5천이다. 굉장히 싼 거죠. 이 정도 대략적으로 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평수가 상당히 큰데 7억 5천밖에 안 돼? 하고 얼른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분이었습니다. 자, 공매 한번 보시면은 감정가가 7억 5천이고요. 평수가 지분으로 460평 정도, 배가 한 20만 원, 평당 120, 13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싼 거죠. 오이도역 바로 뒤에 있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거라서 예정 도로긴 하지만, 자, 어쨌든 공매를 살짝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 입찰이 7월 24일 있었어요. 보통 24, 25, 26 월화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이 돼요. 원래 최초 감정 가격에서 10%씩 다운됩니다. 10%씩. 그 다음 주에 또 10%, 그 다음 주에 10%씩. 그다음에 2주가 지난 거예요. 1주, 2주. 이제 다음 주가 3주인데 8월 21일부터 3일 동안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딜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이 본건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도로가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이라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어쨌든 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든 경매든 다른 공유자가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유 있으신 분은 그냥 입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압니까? 공유자가 어, 우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이 딱 적당한 입찰 가격이라고 봅니다. 지금 입찰을 해서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만약에 입 낙찰만 된다면 공유자가 가져가지만 않는다면 그냥 뭐 노는이 연불한다고 한번 입찰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아래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아파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아파트 세종 아파트. 자, 이 세종 아파트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유찰됐죠. 두 번 유찰됐어요. 이게 40평인데, 자, 40평인데 5억 9천에 나왔다가 2억 9천 두 번 유찰됐어요. 이 전세가가 보통 한 지금 전세가예요. 2억 8천 뭐 3억에도 전세가 있었지만은 뭐 거의 다 없고 이제 2억 8천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2억 8천. 실거래는 한 5억 정도에 됐어요. 5억 정도. 요때 한번 낙찰해 볼 만한데 2층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유찰된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용도 보시면은 소유자가 전부 사용하고 있고 싹 다 지워지니까 아주 깨끗한 아파트가 됩니다. 어쨌든 요번에 무조건 낙찰이 될 것이고 투자자로서도 한 번씩 가져갈 만합니다. 자, 요 아파트 괜찮습니다. 가격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한번 가져가 볼 만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보성 아파트. 자, 이 보성 아파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24평이에요. 24평이에요. 잠깐만요. 보성 아파트 24평입니다. 24평. 3억 9천에 감정가가 2억 7천. 8월 31일 날 있습니다.
나지막하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라 전부 다 층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그래도 높은 층이 나왔어요. 10층.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가가 1억 7천, 1억 7천에서 뭐 1억 8천, 뭐 많게는 2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가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나온 거는 한 3억 초반대, 3억 초반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도 보통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래도 층수가 좋아가지고 요번에 낙찰될 가능성은 약간은 있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투자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요것도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요. 근저당이 1억, 상당히 작죠. 근데 카드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 보니까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아파트, 세 번째 아파트, 모아 아파트. 자, 이 모아 아파트, 요것도 24평, 5구죠. 24평. 8월 30일 날 2억 3천에 되는데 여기도 2층이네요. 2층. 요거는 유찰이 한 번 더 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전세 가격이 여기가 한 1억 7, 8천, 1억 7, 8천밖에 안 갑니다. 그다음에 매물로 나온 게 2억 5천, 뭐 2억 8천 정도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층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도 보통 2억 5천 선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유찰이 된다 보기 때문에 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도 소유자 점유, 그다음에 대부회사 말소기준 등이 다 깨끗해집니다. 한 번 더 유찰되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아파트 서해 2차. 서해 2차 같은 경우도 뭐 98년도 입주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유일한 이제 35평 아파트입니다. 35평, 103이죠. 35평 아파트는 보통 전세가가 요 금액입니다. 2억 8천이 전세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9월 14일 날 입찰인데 전세가가 됐으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2층인데 상당히 이 동네는 2층이 많네요. 어쨌든 전세 가격이기 때문에 뭐 2층이다 할지라도 낙찰이 될 겁니다. 자, 뭐 매매가도 보통 4억대는 낙찰이 매매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도 4억대 초반에 실거래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보니까 왜 누구 왜 이명돼 있죠? 상속이 된 겁니다. 상속이 됐습니다. 세 분이 상속이 됐고 여기는 상속된 사람 중에 한 명의 배우자가 8천만 원에 전입을 했고 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자, 근저당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입이 되고 신고도 했는데 자, 만약에 이 낙찰 가격이 조금 높게 돼 가지고 이 두 개의 근저당이 배당을 다 받아가고 그다음에 이 가압류들 있죠? 이 가압류들이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떡하니 임차인 신고가 딱 돼 있으니까 자, 요 임차인이 세 번째로 받아가겠죠. 날짜를 보니까.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들은 배당 배제 신청을 할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세입자인지 임차인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배당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판사가 거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인정을 해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걸 거래를 했는지 그 당시에 금액이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한 금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압류권자들 이런 기관들이 그냥 배당 쉽게 받아가게 놔두질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사람들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낙찰 가격이
이제 조금 높게 됐냐 적게 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는 문제가 있겠죠. 어, 잘못하면은 뭐 SBI 저축은행까지는 다 받아가겠죠. 자산관리공사가 1억 7천이고 여기가 뭐 1억 1,000대면 거의 한 3억이 조금 안 되는데 뭐 낙찰 가격은 3억보다 높을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뭐 영남 2차 여기도 뭐 보니까 5구예요. 24평이에요. 한번 유찰됐는데 금액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3층이고요. 자, 건영 2차가 두 건이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5구죠. 24평 아파트. 아직 최저가가 요건 2억 2천, 1억 8천. 여기도 2층이네요. 여기는 1층이고. 자,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